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방송은 8월달에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작품 하정우씨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 이 영화 먼저 들고 왔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서울이 아니라 이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 음질이 좀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과는 약간 좀 음질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밖에 또 비가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입니다. 번개도 막 치고 막 천둥도 치고, 이게 지금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방송 녹음하다가 그리고 뭐 소음도 좀 낄 수 있는데 뭐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잖아요, 빗소리. 저희 트위터 쪽으로 머리의 꽃이라는 분이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의 꽃님이 저희 블로그 쪽에 원래 8월달 영화 페이지에 등장을 하신 그 청취자 분이시거든요. 며칠 전에도 댓글 하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엄청난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지금 제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블로그 쪽에 8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기실 수 있는,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목만 써주셔도 되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길게 써주셔도 되고 짧게 써주셔도 되고, 원래 기존에 활약하고 계시던 몽골에 계신 여룻발님, 그리고 발렌티노님, 청소분 김씨님, 이런 청취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새롭게 동참해주신, 참여해주신 머리의 꽃님, 이분들과 더불어서 한번 블로그 한번 살려보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해서 저희 블로그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영화 페이지 쪽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지금 블로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공포 영화를 많이 검색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R포인트를 검색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확실히 여름날에 공포영화 인기가 짱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이 영화도 공포영화 못지않게 시원한 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저희 NG코너에서는, 강신의 수다 NG코너에서는 자세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스포일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제 감상만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영화는 원래 8월 1일날 개봉한다고 했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7월 31일날 개봉했고요. 포털 다음에 갔더니 98분이라고 나오는데 네이버 갔더니 97분이라고 나오네요. 러닝타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요즘 영화들에 비하면 2시간이 안 되는 거죠. 감독은 김병우 씨라고, 80년생이에요. 30대 중반. 대단한데요. 저는 좀 나이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30대 중반에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거 놀랐습니다. 사실 이 더 테러 라이브 바로 전작이 리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으로 수상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더 테러 라이브가 세 번째 장편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 영화로는 두 번째? 첫 번째? 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학교 재학 시절에 벌써 영화를 찍어서 굉장한 독립영화계에 큰 파장을 줬던 그런 분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그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하정우 씨가 주인공이고, 이경영 씨가 이제 방송국 국장인가요? 전혜진 씨가 대테러 기관에서 나온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다윗 씨도 나오네요. 자, 이 영화를
제가 보고서는요, 저는 아주 큰 기대를 하고 봤어요. 솔직히 예고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예요. 권력구도라든가 뭐 사람의 욕망, 시사 풍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간혹 심파적인 부분도 있고요. 좋더라고요, 영화가. 그다음에 뭐 CG 같은 것도 좋고. 근데 보고 나서 뭔가 2%가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게 그 2%가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찜찜한 기분을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정말 고심했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평가들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종합평점에서 설국열차보다 더 평점이 높습니다. 종합평점에 있어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나만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혹시 오늘 제 감상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 점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요. 하여튼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오늘 제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자체는 재밌게 봤어요. 초반 10분, 20분부터 그냥 뭐 엄청나잖아요, 스피드가. 제가 계속 강시된 수다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어떤 몰입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스토리 자체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이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몰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10분, 20분 내에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전개, 이런 것들이 미리 암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10분, 20분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것을 단순히 눈여기로만 10분, 20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화를 감상하는 거죠. 몰입하게 되고. 그런 전기를 보여줍니다, 초반에. 이거 쉽지 않거든요. 먼저 좀 앞서서 말씀드릴 거는, 이 영화가 그 페이크 다큐적인 면을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페이크 다큐가 뭐냐? 그 영화 속 인물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관객들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이거 진짜 상황 같은데?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연출이죠. 페이크 다큐라고 하는데, 물론 이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크 다큐는 아닙니다. 근데 그 방송이라는 특성상 방송 중계 같은 거, 사건 현장 같은 걸 중계하는 그 영상 자체가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계하는 영상이 스크린 안에 TV에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화로 꾸며진 상황이 아니라 진짜로 마치 막 홈비디오로 찍은 것 같은 그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게 그 영화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뭐 공포영화나 그쪽에서 많이 써먹었던 그런 연출법입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도 있고요. 가장 시초로 볼 수 있을까요? 블레어 위치라는 작품 있죠? 제일 마지막에 마녀가 튀어나오는 그 한국에서는 뭐 페가라는 공포영화도 있었고요. REC, 그다음에 헐리우드에서 찍은 거는 클로버필드, 클로니클, 이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들을 보면은 참 어울리지 않게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이상하게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처하는 그 상황들을 찍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으로서는 그 장면들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연출법입니다. 여하튼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그러한 연출법이 쓰이고 있어요. 실예로 들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 이지수 기자라고 하정우 씨 전 부인인가요? 그 기자가 다리 위에서 실제로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찍게 되죠. 실제 겪는 것을 찍게 됩니다. 그 화면을 보는 하정우나 우리 관객들이나 똑같은 화면을 본 거 아닙니까? 다리가 무너지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영화 속 주인공과 관객이 똑같이 그 화면을 진짜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리하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가지 요소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것만 집중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그런 부분은 초반과 후반 쪽에 좀 있고, 그 사이에는 그 엄청난 긴장감, 폭탄이 터질까 말까 하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좁은 그 라디오 부스 스튜디오 그 안에서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하정우 씨 연기에 집중해서 보시기보다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권력 구도, 소위 말하는 요즘에 가불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집중하고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이 영화는 하정우 씨 연기도 물론 좋지만 그런 평론글이나 홍보글이 많았잖아요. 하정우의 원맨쇼다. 물론 원맨쇼죠. 단독 주연인데. 근데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정우 씨의 연기보다는 권력구도, 가불관계, 그 다음에 범인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나, 이러한 것들을 추리하고 상상하는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이 영화가 더 재밌을 겁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하정우 씨 연기를 이렇게 잘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정우 씨가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는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 우리 관객들은 하정우 씨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등등 해서 여러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권력구도, 가불 관계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정말로 좋아요. 모든 면에서 CG도 괜찮고, 물론 좀 어색한 부분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런 권력 구도의 어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해줍니다.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이 사람과 하정우가 왜 이렇게 싸우구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납득이 돼요. 저희가 NG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는 대사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스토리가 꼬였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베를린에서는 그냥 액션만 본 거죠. 근데 이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아마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난해함 없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해요. 그 점이 좋더라고요. 하정우와 이경영 씨의 어떤 연기 호흡, 이런 것들도, 혹은 대립 구도, 이런 것들을 베를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어떤 재미 포인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초반에 이 영화 뭔가 2%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도 아닌데 영화 팟캐스트를 하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영화는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번 말씀드려보죠. 감정이입이 잘 안됩니다. 이 영화가. 그게 가장 큰 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영화 결말은 정말 감정이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결말 씬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서 같이 마음속으로 울 수가 있는 건데,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결말에 있어서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왜 안 되냐면, 어이구, 천둥이 막 치네 밖에. 이 범인이나, 그러니까 테러범이죠. 테러범이나 하정우가 모두 나쁜 놈으로 나와요. 감정이입이란 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사람 불쌍하다, 혹은 이 사람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과 악의 그런 중간 지점에서 테러범과 하정우 씨가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구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런 권력 구도, 갑을 관계에 관객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객은 감정이입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계인 것 같고, 또 영화상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객이 스크린에서 직접 보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깝치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도 테러 때문에 사상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스크린 안에 TV 화면으로만 그 사상자가 보입니다. 그것이 한 다리 건너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로 내 옆에서 아파하는 것과 TV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 것, 이게 두 차이가 좀 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내 옆에서 누군가 아파하면 불쌍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객들은 TV 속에서 누가 아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감정이입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정우 씨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영화상에서 하정우 씨가 아주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심파를 사용하죠. 심파 요소를 사용해서 요거 조금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심파를 사용했는데, 그때의 관객들이 하정우 불쌍해, 같이 가슴을 아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때에 바로 또 다른 사건들이 막 전개되고 긴박감 막 터지면서 그 심파가 기억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하정우의 연기를 스크린에 담아내는 데에 있어서 약간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정우가 정말 막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씬에서 하정우 씨가 고개를 숙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한쪽에는 하정우 씨 얼굴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붕괴되는 건물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둘 다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둘 다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감히 뭐 좀 오버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하정우 씨 표정을 딱 잡았다가 점점 줌 아웃하면서 같이 붕괴하는 것과 하정우 씨 얼굴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정우 씨 표정에 정말 그 하정우 씨 연기가 그 살인의 추억에 나온 송강호 씨 그 표정처럼 딱 나오거든요. 정말 이상적인 씬인데, 그게 그 표정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됐는데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도 관객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이거 지금 건물 붕괴하는 거 보랴, 하정우 씨 얼굴 보랴, 이게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악당이 좀 이상해요. 너무 우유부단해, 악당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감시아들에서 나왔던 그 정우성 씨처럼 정말 쌈박한, 정말 세잖아요. 그런 악당이 아니에요. 이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어떤 강한 상대역이 없거나 혹은 숨어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우가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그런 권력 구도, 그다음에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영화인데, 하정우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집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청와대도 나오고, 전혜진 씨가 맡았던 대테러 팀이라는 집단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경영 씨를 필두로 한 방송국 그 집단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요. 굉장히 그것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쉴 틈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그 범인도 있고요. 그런데 뭐랄까요,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저기서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편인 것 같다가 내 편이 아닌 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돼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강한 악당 한 명이 딱 있어가지고 그 악당과 싸우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뭐 대테러 팀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부수적인 그런 상황들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수적인 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 범인이 너무 약해요. 범인이 너무 약하고, 결말에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결말에 보면. 범인이 그런 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누구나 다, 모두가 다 그러한 상황에, 의뢰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하정우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에러라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범인이 한 행위들이, 너무 지능적인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범인이, 너무 착해요.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인질들을 구출하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악당이에요. 이게 무슨 범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범인도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시대가 선한 사람을 그렇게 악한 사람인 척 하도록 몰아갔다.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설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의 상대역으로서의 그런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은 어느 한편에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감시자들에서 보면 정우성이 아주 멋있게 나오잖아요. 정우성이 악당이지만 정우성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조차 안 되니까, 범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모든 면에서 참 재미있는 그런 영화이지만 2%가 부족하게 되고, 뭔가 찜찜하게 된 겁니다.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슬픔이 있다면 정말 슬픔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그 여운이 가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여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찜찜함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영화에서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영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어떤 장르 영화라면, 장르 영화의 재미가 충실하다면, 스토리에 있어서 약간 흠이 있다거나 캐릭터에, 아니면 연출에 있어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깐깐하게 영화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몰입도가 약간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전에 나왔던 모든 약점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원격 폭탄이잖아요. 이게 원격으로 폭탄을 이제 폭파시키는 건데, 이거를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오타쿠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범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폭탄을 손에 넣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의 오바가 시작되고,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오바를 떱니다. 그러면은 대테러 팀장이 중간에 마이크를 자르거나 카메라를 딴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말만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영화 후반에 보면은 하정우 씨하고 범인하고 이제 격투를 하게 됩니다.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천장에 숨어 있다가 범인을 기습을 해버려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앵커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후반을 보면은 그 방송국 건물이 크게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하정우 씨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범인을 잡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것도 생각했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흠들, 약점들이 영화를 보는 중간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아요. 거슬리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영화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긴장감은 정말 짱이에요. 긴박하게 막 상황이 돌아가는데, 후반에 가면은 이제 이것들을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떤 감정이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실패했고, 하지만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정우 씨의 원메인 쇼긴 하지만, 하정우 씨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권력 구도라든가 사회적인 갑을 관계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보신다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또 스펙타클한 그런 거는 예고편에서만 나와요. 영화 중에 하정우 씨가 그 범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방송이 먼저이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른 방송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치는 건데 이 말 그대로 하정우에게 실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 씬이 이제 동병상련이 되는 거죠. 이 범인과 같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영화 어떤 권력 구도, 갑을 관계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페이크 다큐식의 연출에 클로니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클로니클에서도 보면은 결말에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테러 라이브하고 비슷한 그러한 상황으로 되는 거죠. 더 테러 라이브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끝으로 영화 자체가 끝납니다. 그런데 클로니클은 그런 비극적인 장면 후에 주인공의 친구가 티벳인가요? 그쪽으로 가서 감정을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관객에게 주게 됩니다. 이 영화도 약간은 그러한 관객들의 감정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추스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씬이 한 개 더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 지금 설국열차와 더불어서 엄청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두 영화가 경쟁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국열차가 40만 했다더라, 뭐 이 영화는 20만 했다더라, 계속해서 서로 비교 대상이 되니까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도 꽤 흥행할 것 같고, 뭐 영화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일단 영화 자체가 재미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보시라. 그리고 하정우 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립구도, 갑을 관계 이쪽에 더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김병우 감독님 30대 중반 이 감독님이 다음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와, 이 감독님 다음 작품 어떡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뭘 찍으려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정도로 더 테러 라이브도 여러 면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흠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저만의 좀 오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다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방송 줄이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식 트위터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팔로우해 주시고요. 좀 소통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8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 최신 개봉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뭐 옛날 영화 보고서 그냥 댓글 답니다.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그런 코너로 청취자분들 댓글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새 밖에는 비와 바람이 그쳤네요. 방송하는 도중에 천둥 막 치더니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이거. 자, 다음 영화는 설국열차 하겠습니다. 설국열차도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흥행은 되고 있는데 평점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전문가들 평점은 높은데 누리꾼들 평점은 생각보다 낮아서 좀 놀랐는데 왜 그런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누리꾼들이 실망을 했는가? 그것이 관객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봉준호 감독의 문제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설국열차를 보고 오겠습니다.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설국열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미쳐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큰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